안녕하세요. 박영근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커머스 주요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와 수익 개선을 위해 어떤 전략들을 준비하고 실행 중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2024년 현재까지 이커머스 주요 기업들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쿠팡은 기록적인 매출을 보이면서 멤버십을 확대하고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 이커머스 사업부터 패션 뷰티 전문관 등 신사업도 하고 있고요. 올 초에 야심차게 인수한 세계적인 명품 플랫폼 파페치로 말 못할 고민을 이어나가다가 올해 연내 영업이익 흑자를 목표로 다시 파페치 구하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포털다운 실력으로 소비자를 락인하고 판매자 대상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C2C 플랫폼이나 크로스보더 커머스 이런 기반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SSG는 여러 시너지를 위한 전략과 수익기조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SSG와 함께하는 G마켓이 바로 어제 스타배송이라는 서비스를 론칭해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타배송은 100% 도착 보장을 목표로 구매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스타배송 상품은 상품명 하단에 스타배송 로고고 스티커가 붙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타배송 서비스는 CJ 대한통운이 전담을 하고 있고 G마켓과 옥션의 구매 고객은 배송 시점의 정확한 예측과 빠른 배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 다음 눈에 띄는 기업은 11번가인데요. 적자 장기화로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11번가가 최근 6개월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11번가 매각은 원매자를 찾지 못해 답보 상태이긴 한데요. 자칫 11번가가 쓰러질 경우 모회사인 SK그룹이 입을 수 있는 타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11번가가 자생력을 갖추거나 매각이 되기 전까지 SK가 대주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한 셈으로 여겨지고도 있습니다. 롯데온에서 보여지는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지열 사태를 이유로 롯데온을 찾는 고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유통 플랫폼에 대한 고객 니즈가 커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롯데는 업계 유명 브랜드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단독이나 선출시 물량을 확보해서 고객 모으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롯데온 세상 쇼핑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화제성과 트래픽을 키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라고 하니 한번 찾아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그간 이커머스 기업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외형 확장을 하는 모형으로 집중해 왔으나 최근 수익성 개선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커머스 주요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아래와 같이 추려볼 수 있었는데요. 대다수 이커머스 기업이 멤버십 개편, 전문관 구축, 물류 효율화, 해외 판로 개척 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 전략 수립이 더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학과와 관련성 있는 파란색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보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쿠팡을 주도로 이커머스 업계 간 배송 전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직접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물류 내재회가 아닌 CJ 대한통운과 제휴 방식으로 내일 도착, 도착 보장 이러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평일 주말 구분 없는 일요 배송의 시범 운영도 개시해서 정식 도입하였습니다. 이길 배송,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예약 배송의 라인업을
갖춘 배송 유니버스로 경쟁력을 강화한 SSC.com은 자체 물류망을 활용해서 신선식품 위주의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및 예약 배송, 신선 가공식품 중심의 쓱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G마켓과 물류를 협업해서 강화하는 이길 배송, 생필품 중심의 쓱 배송 등을 추가했었습니다. 그 중에 G마켓은 앞서 말씀드린 스마일 배송에 스타 배송을 더해서 경쟁력을 더했는데요. 정육각은 2003년부터 D2C 스마트 팩토리를 가동함으로써 기존 배송일을 5일에서 7일로 늘리고 주말에도 소비자들이 신선식품을 즐길 수 있도록 당일 배송과 새벽 배송을 확대하며 초신선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동화 물류센터를 지향하는 이커머스의 물류 투자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는 이커머스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체 물류 시스템 개발 및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물류센터 내 수집되는 데이터를 패턴화하거나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은 물류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고 손익분기점 달성 이후 수익 창출을 통한 규모 경제를 실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고요. 롯데의 가장 눈에 띄는 전략은 오카도입니다. 영국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와 AI 기반의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건설을 중으로 있고요. AI에 기반한 유통 전 과정을 다루는 엔드투엔드 통합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4,300만 회원 데이터를 활용한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서 신규 수익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카도의 도입은 물류센터 인프라도 있겠지만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쓰려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용료와 라이센스를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등의 여러 내용들이 한국 실정에 맞는 것인가 라는 헷갈려하는 소식도 들려와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은 크로스보더 커머스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 수요와 역직구 또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리, 테무, 쉬인과 같은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사업을 본격 개시했고요. 아직까지는 국내 크로스보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한국 기업들은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관련 전략을 구체화하여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기업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사업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차별화된 해외 직구, 역직구 솔루션을 통해서 실적을 높이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남아시아 주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 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이커머스 내 경쟁 강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커머스 사업자는 국내 셀러의 판로를 개척하는 역직구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로 실적 개선을 목표하고 해외 직구 솔루션으로는 해외 경쟁력 있는 제품 소싱으로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별화를 도모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물류학과와 관련성이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의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편에는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